이 머저리 같은 것. 어떻게 지 딸이 바뀐 것도 몰라. 내 손녀 살려내 이년아. 세리가 아니라 미소가 우리 호세딸 내 손녀일 줄이야. 오늘은 진짜 유전자 검사 결과로 스텔라와 민경채가 천벌을 받게 되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공 실장 할 말이 있는데 내 방으로 조용히 와요. 민경채는 공 실장을 조용히 불러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스텔라장한테 민세리가 친손녀라는 것을 알려 회장 자리에 오르는 것이 유력해졌다는 내용이었죠. 공 실장님 조만간 루시아 저 여자 이 집에서 방 빼게 될 거예요. 아버지도 없는데 스텔라마저 등 돌렸으니 이제 완전히 끈 떨어진 년이지. 내가 회장 자리에 오르고 나면 상황 봐서 그때 세리한테 내가 엄마인 거 밝힐 거예요. 어머 경채 아가씨 잘 생각하셨어요. 드디어 결심하셨군요. 그래요. 공 실장도 그동안 고생했어요. 공 실장 아니었으면 나 정말 이 집에서 버티기 어려웠을 거야. 우리 셀이 태어나던 순간부터 지금까지 공 실장만이 내 곁에 있어줬어요. 아니에요. 아가씨 저는 당연히 아가씨의 사람인걸요. 공 실장님은 이제 루시아 저 여자가 우리 세리한테 해코지 안 하는지 잘 지켜봐줘요. 스텔라장한테도 배신당했으니 저 여자가 우리 세리한테 물귀신처럼 들러붙을지도 모를 일이죠. 네 그럼요 아가씨. 그런데 스텔라장 손녀가 맞는지 유전자 검사까지 직접 하신 거죠? 우리 세리 유전자 검체 보내서 긴변이 진행했어요. 우리 세리야 당연히 호세 씨 딸인데 그걸 내가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나? 우리 세리는 정말 복덩어리야. 세리 그 아이 덕분에 이렇게 쉽게 회장 자리에 오를 수 있을지 몰랐어 정말. 내 아가씨 틀림없을 거예요. 당연히 아가씨 딸이죠. 하지만 공 실장은 20년간 마음에 걸리던 일이 생각났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직접 받은 민세리. 그 아이는 병원도 못 간 채 허름한 모텔방에서 태어났지만 태어난 직후 병원에 옮겨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채 아가씨 아이가 아파요. 아가씨는 여기 계세요. 산후조리 하셔야죠. 제가 데리고 금방 병원에 갔다 올게요. 공 실장은 핏덩이였던 아이를 데리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제발 이 아이 좀 봐주세요. 아이가 열이 펄펄 끓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저희 아가씨가 정말 어렵게 낳은 귀한 아이예요. 이 아이가 무사하지 못하면 저희 아가씨도 따라가실지 몰라요. 공 실장은 발을 동동 굴렀고 다행히 핏덩이였던 그 아이는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보호자 맞으시죠? 네, 여기 수술에 동의한다고 사인하세요. 발만 동동 구르며 기다리기를 몇 시간째. 공 실장은 수술이 무사히 성공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하느님 감사합니다. 아기는요? 공 실장은 유리창 너머로 아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며칠 더 입원해서 경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가씨 아기 무사하대요. 제가 확인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공 실장은 하루가 멀다 하고 병원에 들러 아이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생김새가 처음 봤을 때와는 사뭇 달라져 있는 것 같았죠. 원래 저렇게 생겼었나? A시대가 어느 땐데 애가 바뀌었겠어. 하지만 워낙 신생아였기 때문에 양수에 불어있던 게 붓기가 빠졌구나. 공 실장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무사히 퇴원한 아기를 품에 안고 민경채에게 돌아갔죠. 아가씨가 낳은 아이예요. 출산하자마자 의식을 잃으셔서 지금 처음 보시는 거죠? 한번 안아보세요. 민경채는 그렇게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아기야, 내가 네 엄마야. 네 이름은 앞으로 민셀이란다. 비록 지금 당장 내 호적에 오르지는 못하지만 누가 뭐래도 너는 내 딸이야. 민경채는 그렇게 민두식의 허락을 받아 민세리를 딸이 아닌 동생으로 키우는 것에 동의했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민세리는 그렇게 천방지축 자기만 아는 아이로 자라났죠. 한편 같은 병원에는 마찬가지로 품에 갓 태어난 아기를 아는 또 다른 여자가 있었습니다. 백설이는 작고 연약한 아기를 품에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상에 홀로 남겨진 듯한 막막함 속에서도 품 안의 아기만큼은 절대 놓치지 않겠다는 각오가 서려 있었죠. 안녕 미소야, 내가 네 엄마야. 아빠는 너를 버렸지만 나는 널 절대 버리지 않을 거야. 백설이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우리 미소 엄마랑 행복하게 잘 살자. 그렇게 백설이와 민경채 두 여자는 서로 아이가 바뀐 것도 모른 채 바뀐 아이를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운명의 잔인한 장난이 이미 시작되었지만 두 사람은 한 번도 의심한 적조차 없었죠. 각자 품에 안은 아기가 자신의 피를 나눈 친자식이라 믿으며 온 마음을 다해 사랑을 쏟아부었습니다. 한편 민경채의 집에서는 공 실장이 비밀 지령을 받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민경채로부터 루시아와 민세리의 사이를 갈라놓으라는 명령을 받은 공 실장은 교묘하게 민세리를 찾아가 독을 뿌리기 시작했죠. 세리 아가씨, 루시아 저 여자 이 집에서 곧 나가게 될 테니 정 떼시는 게 좋을 거예요. 공 실장의 목소리는 낮고 은밀했습니다. 친모도 아닌데 뭐가 그렇게 애틋하게 구세요. 아가씨 친모 누군지 저도 알고 있어요. 민세리는 공 실장의 말에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내 엄마가 살아있어요? 아가씨가 루시아 저 여자한테 휘둘릴 이유가 하등 없다고요. 공 실장은 더욱 힘을 주어 말했습니다. 아가씨 친모 곧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민세리는 공 실장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공 실장 지금 장난해? 이제 와서 친모 타령이야? 나 이제 안 속아. 루시아 쫓아내기만 해. 아무리 언니여도 나가만 안 있어. 민세리는 분노로 얼굴이 붉어진 채 씩씩대며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머릿속이 복잡했지만 그럴수록 루시아에게 기대고 싶었죠. 민세리는 낮에 있었던 일을 루시아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엄마 회사에 무슨 일 있는 거 맞죠? 공 실장님이 그러는데 엄마가 이 집에서 곧 나가게 될 거래요. 민세리의 목소리는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나한테 친모가 곧 찾으러 온다고. 루시아한테 정 떼라는데 나 버리는 거 아니죠? 민세리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나 엄마가 이 집에서 나가야 된다고 하면 따라 나갈 거예요. 민세리를 보고 있는 백설이의 심경은 한없이 복잡했습니다. 내 딸을 죽게 만든 가해자. 백설이의 가슴 속에는 여전히 미소를 향한 그리움과 아픔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앞의 민세리는 자꾸만 눈에 밟혔는데요. 미워해야 하는데 밀어내야 하는데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아려왔죠. 게다가 이 아이가 스텔라장의 친손녀였다니. 백설이는 스텔라에게 배신당한 것이 뼈아프게 아팠습니다. 하지만 친손녀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돌변해버린 스텔라의 마음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갔는데요. 스텔라는 비록 좋은 끝을 맺지 못하고 백설이에게 상처를 주며 모진 말만을 내뱉었지만 그것도 손녀에 대한 절박함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선한 백설이는 깊은 고민 끝에 미움과 복수를 한 수 접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진작 만났어야 할 인연을 알려주기로 마음먹었죠. 백설이는 떨리는 마음으로 민세리에게 친할머니의 존재를 알렸는데요. 세리야, 저번에 식당에서 스텔라장이랑 식사하고 있었던 거 봤어. 백설이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분이 사실 네 친할머니셔. 나도 얼마 전에 알게 되었어. 민세리는 백설이의 말에 충격을 받아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뭐라고요? 말도 안 돼. 어떻게 내 친할머니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럼 나는 민두식 우리 아빠 딸이 아니라는 거예요? 민세리는 자신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럼 내 엄마는요? 대체 내 엄마가 누구길래? 민세리는 갑자기 민경채가 계속 스텔라에게 할머니라 부르라며 강요하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죠. 그럼 언니가 내 친엄마라는 거야? 저번에 그 말이 헛소리가 아니었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렇게 정에 고픈 나를 방치하면서 키워놓고 사실은 큰언니가 친엄마였다니. 차라리 엄마가 죽은 게 나아. 괴로워하던 민세리는
진실을 찾기 위해 결심을 굳혔습니다. 민세리는 몰래 민경채의 방에 들어가 칫솔을 가져왔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진실을 알아야만 했죠. 그러고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할머니, 나 좀 만나요. 나한테 할 이야기 있지 않아요? 민세리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속에는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스텔라는 민세리로부터 전화가 걸려오자 올 것이 왔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드디어 손녀와 단둘이 마주 앉아 모든 것을 털어놓을 시간이라 생각했죠. 네 친아버지이자 내 아들 호세가 얼마나 멋지고 대단한 사람인지 민세리에게 설명해 주려 했습니다. 함께 호세를 추모하고 기억할 가족이 생겼구나. 스텔라는 혼자 중얼거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손녀를 사랑해줄 생각에 부풀어 있던 스텔라의 꿈은 곧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운명은 스텔라에게 또 한 번 잔인한 진실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죠. 할머니,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민경채 큰언니가 내가 할머니 손녀라고 했다고요? 민세리는 떨리는 손으로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스텔라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이걸 보고도 그런 소리가 나오세요? 할머니가 뭔데 우리 엄마를 배신해요? 민세리의 목소리는 분노와 배신감으로 떨렸습니다. 내 엄마는 루시아뿐이라고요. 스텔라를 만나기 전 민세리는 직접 유전자 검사소에 방문했었습니다. 가슴은 두근거렸고 손은 계속 떨렸었죠. 정말 민경채가 내 친엄마일까? 두려움에 떨며 결과를 확인한 민세리는 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봉투를 여는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죠. 그리고 결과를 확인한 순간 민세리는 허탈하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래, 큰언니가 내 친엄마일 거라고 잠시나마 믿은 내가 바보지. 어떻게 그딴 거짓말을 할 수가 있어? 회장 자리 때문에 나를 언니 딸로 만들었어야 했어? 민세리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채 울면서 스텔라장을 찾아간 것이었죠. 내가 민경채 딸이 아닌데 어떻게 스텔라 당신이 내 할머니가 될 수가 있어요? 내가 당신 아들 손녀 줄 아셨어요? 민세리는 검사 결과지를 스텔라의 얼굴 앞으로 더 가까이 들이밀었습니다. 민경채가 이렇게 무서운 여자예요. 할머니가 얼마나 아들을 그리워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 동생까지 팔아가면서 거짓말하는 그 여자한테 속은 거라고요. 스텔라장은 민세리가 내민 유전자 검사 결과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스텔라장은 유전자 검사 결과를 보고도 현실을 쉽게 믿지 못했는데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고 눈앞이 아득해졌죠. 다시 한번 해보자. 너는 우리 호세 딸이어야 하는데 그래야만 하는데. 스텔라의 목소리는 절박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줄 알았던 손녀가 허상이었다니. 스텔라의 가슴 속에는 거대한 공허함이 밀려들었습니다. 다 민경채의 거짓말이었다고? 하지만 썩은 동아줄이라도 다시 한번 잡아보고 싶었던 스텔라는 이번엔 직접 민세리와 함께 유전자 검사소를 찾았습니다. 혹시 모를 실수가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버릴 수가 없었죠. 하지만 결과는 예상대로 불일치였습니다. 두 사람은 조손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냉정한 결과를 받게 되었죠. 스텔라는 그 자리에서 힘없이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민경채, 이건 진짜 사람도 아니야. 어떻게 우리 죽은 우리 호세를 이용할 생각을 해? 스텔라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내가 민경채한테 속아서 루시아한테 무슨 짓을 했는데. 스텔라는 자신이 백설이에게 했던 말들이 떠올라 고통스러웠습니다. 입에 담지도 못할 말로 루시아를 상처 주었는데 가슴을 쥐어뜯는 듯한 죄책감이 밀려왔죠. 그리고 손녀 사기극으로 자신을 속인 민경채에게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민경채, 네가 감히 그런 짓을 벌이고도 회장 자리에 오를 줄 알았더냐? 스텔라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내가 얼마나 등신으로 보였으면. 손녀가 생겼다는 소식에 복수도 접고 모지리처럼 굴었구나. 스텔라장의 머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차분하게 돌아갔습니다. 분노가 오히려 냉정함으로 바뀌었죠.
어떻게 해야 민경채에게 가장 결정적인 상처를 줄 수 있을까? 스텔라는 차갑게 복수를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민경채를 사장직은 물론 회장직 근처에도 얼씬거리지 못하게 하는 것만으로는 이분이 풀리지를 않았죠. 스텔라는 자신의 수족인 모태주를 불러 뒷조사를 감행했습니다. 도대체 민경채가 무슨 생각으로 이런 허무맹랑한 거짓말을 한 것인지 그것부터 알아내야 했죠. 그리고 며칠 후 모태주는 스텔라장에게 조사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민경채가 아이를 낳은 것은 맞았습니다. 배가 부른 채로 몰래 귀국해 병원에도 못 가고 그 집에서 일하는 공실장이라는 여자가 아이를 받았습니다. 스텔라는 모태주의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니야, 그럼 호세 딸은 아니어도 민세리가 민경채 친자식은 맞았어야지. 스텔라의 머릿속에 한 가지 가능성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어디서 애가 바뀐 것은 아닐까? 스텔라는 민경채가 정말 애를 낳았다는 사실에 일말의 희망을 품었죠. 만약 아이가 바뀐 것이라면 진짜 호세의 딸이 어딘가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했던 기록은 있는데 그럼 그 병원에서 같은 날에 태어난 아이를 조사해 보겠습니다. 모태주의 말에 스텔라는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그래, 태주야, 우선 그 전에 민경채부터 끌어내려야겠구나. 그런데 이제 와서 루시아가 나를 다시 받아줄까? 스텔라는 문득 백설이의 얼굴이 떠올라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후회막심한 스텔라는 다시 백설이를 찾아가 진심 어린 사과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아야 했죠. 미안해, 루시아. 내가 손녀가 살아있다는 사실에 미쳐서 돌아버렸었나 봐. 스텔라의 목소리는 후회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루시아한테 할 말 못할 말 못 가리고 그랬던 거 사과할게. 스텔라는 백설이의 손을 꼭 잡으며 진심을 담아 사과했습니다. 민셀이 그 아이 민경채의 딸이 아니었어. 민경채가 딸을 낳은 건 맞는데 그럼 그 아이는 대체 어디로 간 건지. 스텔라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태주가 그날 같은 병원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몽땅 조사하고 있는 중이야. 백설이는 스텔라장의 사과를 조용히 받아들였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했던 인연이었고 스텔라의 고통도 이해가 갔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민세리가 민경채의 딸이 아니라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럼 병원에서 아이가 바뀌었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세요? 백설이의 목소리에는 불안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래, 그런 셈이지. 세리가 태어난 곳이 무슨 병원인데요? 백설이가 조심스럽게 물었는데요. 스텔라의 대답을 들은 백설이는 불길하게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온몸의 피가 거꾸로 흐르는 것 같았죠. 우리 미소랑 태어난 곳이 같아요. 백설이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미소랑 생일도 같은데 어떻게 이런 우연이 있을 수가 있지? 백설이의 목소리는 점점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미소는 내 딸이야. 세리랑 바뀌었어도 우리 미소는 아닐 거야. 백설이는 애써 자신을 다독이며 부정하려 했습니다. 스텔라에게는 말하지 않았지만 백설이는 너무나도 찝찝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무겁게 가라앉았죠. 해산물 알레르기. 백설이의 머릿속에 민세리와의 공통점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이 제일 마음에 걸렸죠. 하지만 이내 모두가 알게 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백미소 민세리. 같은 병원 같은 날 태어난 것은 딱 두 아이뿐이었죠. 백설이는 백미소가 내 딸이 아닐 리가 없다 애써 외면했지만 진실은 결국 스텔라의 손에서 밝혀지고 말았습니다. 모태주가 가져온 최종 조사 결과는 모두에게 충격적인 진실을 드러냈죠. 이 머저리 같은 것, 어떻게 제 딸이 바뀐 것도 몰라. 내 손녀 살려내 이년아. 스텔라는 민경채를 향해 절규하듯 소리쳤습니다. 세리가 아니라 미소가 우리 호세딸 내 손녀일 줄이야. 스텔라장은 자신의 진짜 손녀가 백미소였다는 것을 알아내고 말았습니다. 왜 죽어서 세리 앞길을 망치냐고 약한 아이라 탓했던 그 아이. 스텔라는 자신이 했던 말들이 떠올라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착했다던 그 아이 백미소가 자신의 친손녀일 줄이야.
한 번 만나보지도 못한 채 손녀가 생을 마감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스텔라장. 스텔라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미소를 짓게 만든 그 아이가 자신의 친딸이라는 걸 알게 된 백설이까지 큰 충격에 빠지고 말았는데요. 백설이는 말을 잃은 채 그저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죠. 하지만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것은 바로 민경채였습니다. 세리가 내 딸이 아니라고요? 민경채의 목소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떨렸습니다. 그럼 내가 낳은 내 친딸은 어디에 있어요? 아이가 바뀌었다면서요. 백미소. 민경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우리 회사 옥상에서 뛰어내린 그애 말하는 거예요? 민경채의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우리 세리 때문에 죽은 그 아이. 민경채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 애가 내 친딸이라고? 모든 진실을 알게 된 민경채는 완전히 미쳐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이 백미소를 어떻게 죽게 만들었는지, 어떻게 무너지게 만들었는지 생생하게 기억났죠. 민경채의 머릿속에는 백미소를 괴롭혔던 모든 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럴 수는 없어. 내가 죽게 만든 그 아이가 내 딸이면 안 되는 거잖아. 민경채는 세상이 떠나가라 소리 지르며 울었습니다. 하루고 이틀이고. 민경채의 울음소리는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한 행동을 되돌릴 수는 없었죠. 이 현실이 너무나 괴로워 차라리 미쳐버리는 것만이 민경채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어느 순간 백설이가 그러했던 것처럼 울부짖는 민경채는 아무 소리도 낼 수가 없었습니다. 목이 쉬어버렸고 더 이상 눈물도 나오지 않았죠. 딸을 잃은 엄마는 더는 할 말도 변명도 그렇게 아무 목소리도 낼 수 없이 모두 삼켜버릴 수밖에 없었죠. 민경채는 백미소의 납골당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한참이고 바라보았는데요. 너구나 네가 내 딸이었구나. 민경채의 눈에서는 끝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하다 아가. 다음 생에서는 꼭 좋은 엄마가 될게. 다시 한 번만 내 딸로 태어나주면 안 될까? 민경채는 백미소의 사진을 꼭 껴안았습니다. 민경채는 그렇게 백미소를 만나기 위해 자신도 눈을 감게 될 것 같은데요.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 딸에게 사죄하고 싶었던 민경채의 마지막 선택이 될 것 같네요. 태양을 삼킨 여자 마지막 반전을 기다려보면서 리뷰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